오늘도 또 신고가를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현대차가 이제 오늘 강세를 보이는 이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잘 가죠. 오늘도 또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월봉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서 쭉 보게 되면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드디어 이제 가는 중이다. 전고점을 이제 넘어서고 신고가 행진을 이제 막 시작하는 타이밍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지난번 고점이 932포인트였습니다. 근데 현재 900포인트를 다시 재돌파하면서 전고점까지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특히 이제 어제와 오늘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어제는 이제 수급의 쏠림이 반도체로 싹 갔다가 오늘은 자동차 쪽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가 급등이 나오고 있다. 어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오고, 오늘은 현대차가 7%대 현재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이제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현대차가 이제 오늘 강세를 보이는 이유,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하고 현대차 스토리를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먼저 판매량입니다. 판매량 수치가 나왔는데 11월달, 11월달 바이러스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갑자기 이제 다들 훅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판매가 우려한 것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바이러스 재확산에도 해외 중심으로 기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인데요. 11월달 중국 포함한 글로벌 도매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1.8% 감소에 그쳤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훨씬 좋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 예상은 5.6% 상회한 결과가 나왔고, 기아차 중국 포함 글로벌 도매 판매는 플러스 2%, 전년 대비 2%, 그래서 기존 예상보다 2.6%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해외 판매가 오히려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수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매 대수가 늘고 평균 세그먼트도 대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11월 현대차 내수 도매 판매가 7만 대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10.9% 증가를 했다. 그래서 뭐 전년 동월 대비면은 코로나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팔렸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하락하고 이런 이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요겁니다.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공개를 했는데 18분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한 번 충전에 500km 이상 주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감과 안정성을 보강했다 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공개를 했는데, 주요 특징이 일회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한데 800V 고전압 충전 시스템으로 18분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다. 18분 만에 이제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넓은 공간감도 확보하고 저중심 설계와 전용 세시 기술로 주행 성능을 개선했다. 다양한 안전장치도 보강을 해놨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가 오늘 급등한 이유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현대차에 대한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전의 과거의 흐름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현대차가 주가가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던 게 2009년도, 2010년도 이때였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가 기본적으로 그 미국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크게 의미 있게 늘렸던 시기였거든요. 당시에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뭐 GM도 출렁거리고 뭐 휘청하고 지프도 휘청하고 이제 미국 내 자동차 회사들도 휘청휘청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자동차 기업이 바로 도요타였는데, 도요타 그 캠리 급발진 사태가 확 불거져 나옵니다. 캠리 급발진 사태가 불거져 나오면서 이제 캠리를 미국 언론에서 이제 자국 자동차를 살리기 위해서 약간 이제 그런 부분도 가미가 돼 있는데 엄청나게 두들겨 패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캠리가 대대적으로 리콜을 하게 되는, 리콜 사태를 처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현대차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이제 그리고 또 자동차 가격이 싸잖아요. 현대차가. 예, 미국 자동차들보다 자동차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가성비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서민들 사이에서 싹 부각되고 중산층도 캠리 대신에, 즉 도요타 대신에 현대차를 사기 시작하면서 현대차 점유율이 두 자릿수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급성장을 해서 급등이 나왔는데, 자, 오히려 이제 2014년부터는 이제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샌드위치가 돼버렸다는 부분인데요. 뭐냐면 당시에 이제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일본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엔화의 강세가 강하니까, 죄송합니다. 엔화 강세가 강하니까 인위적으로 계속 엔저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구매력에 따라서 자동차 포진이 돼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중산층 같은 경우에는 도요타를 사고, 중산층보다 좀 이제 밑에 있는 서민층은 현대 기아차를 샀었는데, 일단 도요타 가격이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다운이 되기 시작하면서 현대차 기아차와의 가격 차이가 큰 차이가 안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현대차를 구매를 하던 서민층도 도요타를 구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당시에 이제 도요타의 구매력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도요타의 시장 점유율이 훨씬 더 커졌죠. 예, 그러면서 현대차는 다시 점유율을 내주고 맙니다. 예, 도요타 쪽에 점유율을 내주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엄청나게 이제 싼 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현대차는 이제 미국 시장, 특히나 이제 해외 시장에서 갈 곳을 잃어버린 거죠. 즉, 저가 경쟁으로도 나갈 수가 없고, 왜냐면 그보다 더 저가인 중국 자동차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이제 도요타의 벽을 넘지를 못하면서 이제 샌드위치 형국에 쌓여 있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지금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거의 근 1, 2, 3, 4, 5, 6년 동안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내수시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수시장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히려 이제 수입차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현대기아차 내수시장에서도 확고한 위치를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 쪽에서도 막히고 내수 쪽에서도 막히니까 현대차가 이제 갈 곳을 잃어서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현대차는 다시 급부상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가 결과적으로 니콜라 현상이었거든요. 예. 니콜라라고 수소차를 만들겠다, 수소 트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나타났는데, 이 회사가 상당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아버린 거예요. 테슬라 때문에.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꿈과 희망이 이제 붙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요즘에는 사기꾼 이야기 듣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초반에 니콜라가 확 뛰쳐 오른 거죠. 근데 사실 니콜라는 아직까지 수소 트럭을 만들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였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기차가 막 활성화될 때 현대차는 이제 수소차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미 수소차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니콜라 사태로 인해서, 그리고 니콜라가 막 부각되고, 그리고 사기꾼 소리 들으면서 망하고, 이런 이제 일련의 상황에서 글로벌 메이커 중에 수소차는 현대차가 캡이다 라고 부각이 되면서, 이제 친환경차의 수소차의 그 어떤 이제 전기차로 이제 완전히 친환경차가 다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차라는 구멍이 생긴 거죠. 이런 어떤 룸이 생긴 겁니다. 방이 생겼고, 이 수소차 방에서는 현대차가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 그걸로 지금 현재 현대차가 뛰어오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수소차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이라던가 수소차에 대한 어떤 이제 향후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냥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수소차도 동시에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이제 현대차가 아까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의 구간이죠. 20만원. 자, 20만원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 20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다시 25만원까지는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사실 20만원 여 근처에서 사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혹시나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타난다면 조정일 때는 현대차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당장에 현대차는 우리가 5년 전에 봤을 때, 미래를 봤을 때, 현대차의 미래를 봤을 때 정말 깜깜이 앞이 안 보인다,
양쪽의 악재를 다 안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악재를 다 안고 있고, 뭐, 딱히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돌파구가 안 보인다. 뭐, 이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현대차를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미래를 바라봤을 때는, 이 수소차 경쟁력을 가지고, 실제 니콜라가 아니라, 이 현대차가 니콜라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또 이제 차지하는 게 뭐 당연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향후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 미래를 봤을 때 상당히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밝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능 날이었죠. 수능을 보신 분들, 또 수능을 본 자녀를 두고 계신 우리 부모분들이 계시다면요, 오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이 좀 힘든 바이러스 국면에서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다, 평상시보다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다들 좀 만족할 만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같이 응원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